안녕하세요. 감성라디오의 스윗라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에세이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완 작가님이 쓰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에서부터 작가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시원하게 던집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진짜로 신박하고 통쾌한 제목 아닌가요? 서점에서 책 제목만 보고 냉큼 집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가의 이런 생각이 가장 잘 담겨있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일부 에세이 몇 편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본래 디자이너로도 활동하신 작가님답게 에세이 중간중간에 삶에 대한 재미있는 사파와 재치있는 카피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훌훌 넘겨서 볼 수 있는 책이니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는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실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완 지음. 프롤로그. 나는 어디로? 괴테가 그랬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사표를 낸 후였다. 아차 싶었지만 없던 일로 하기엔 사나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거기다 사장님은 내 선택을 존중한다며 흔쾌히 나의 퇴사를 반기는 게 아닌가? 응? 이게 아닌데. 나 진짜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야? 붙잡으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남을 생각도 있었는데 내 설득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퇴사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일까?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게 다 괴테 때문이다. 굳이 이유를 하나 더 찾자면 새해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40살을 2달 앞둔 시점이었고 죽을 날을 받아둔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40. 내가 그 나이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벌써 40이라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을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40은 웬만한 세상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불혹이라고 부른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봐, 보고 있나? 나 엄청 흔들리고 있다고. 결국 그렇게 흔들리다가 툭 소중히 품어왔던 사표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것도 사장님 책상 위에. 40이면 중간쯤 산 셈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지만 비루한 내 몸뚱이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100살까지는 못 살 것 같고, 이쯤이 중간이지 싶다. 반환점. 그래서일까?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잡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야 남은 절반을 제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 진지하게 궁서체로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걸 알기 위해선 잠시 멈춰서야 했다. 아니, 그건 솔직히 핑계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노력해라. 네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미 최선인데요. 여기서 더요? 인내해라. 평생을 참기만 하면서 살았다고요.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시키는 대로 살았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기분 탓일까? 꼭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억울함이다. 1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라왔는데 10분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진짜 지금부터 딱 10분. 그 말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40년 동안 산을 오르고 있는 기분이다. 그야말로 환장할 기분이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올라가 볼 수도 있다.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지쳤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다. 더는 못 해먹겠다. 그렇다. 마흔은 한창 삐뚤어질 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걱정하는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하다. 저 사람 이제 큰일 났구나 싶은 마음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도 내가 걱정돼 죽겠다. 모두가 열심히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겠다니 황당한 소리라는 걸 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내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다. 다르게 살아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40살 기념 선물이랄까? 솔직히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조차 알 수 없다. 노력하지 않는 삶은 나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을 건 실험이다. 이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니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망하더라도 크게 잃을 것도 없다. 고작해야 다시 열심히 살겠지 뭐.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 이 방황을 즐기기 바란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답도 없는 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둥둥. 여행은 시작됐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 온다. 그들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여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가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신다. 여자는 이틀 낮, 이틀 밤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하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술에 취한 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다. 몇 년 후 이 둘은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은 팔이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서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역시 살아있다니. 여자는 헤엄치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노라 고백한다. 하지만 남자는 살았다. 열심히 헤엄친 그녀와 똑같이. 20대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했다.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땐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하루키, 혹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비겁한 거야. 이런 교육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신앙처럼 품고 살아간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세상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된다. 아니, 살면 살수록 아니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고나 할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다 가진 사람들이 있다. 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빈곤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본 후에야 배우로 데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쉽게 데뷔하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 예를 들 것도 없다. 공들인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못 냈는데 대충대충 한 작업은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대충 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과를 다 부정하고 싶은 거야? 흙수저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워워, 화가 나는 마음을 이해한다. 사실 나도 화가 난다. 이 스토리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헤엄친 여자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구조됐으니 말이다. 난 노력해서 얻었는데 넌 노력도 안 하고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화만 낼 이야기는 아니다. 반대로 남자의 감정이입을 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구조가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꽤 괜찮지 않은가?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다. 근처에 섬이 없었을 수도 있다. 여자도 운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운이 좋았는데 여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얻은 것은 노력으로 받은 보상이라 생각하고 남자가 얻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도 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질투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운을 인정하면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나 어쩐다나. 믿거나 말거나. 이처럼 노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소설 속 여자처럼 말이다. 하루키는 억울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한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엔 어떤 해답도 없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나에겐 엄청난 위로가 된다. 이러니 하루키를 좋아할 수밖에.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다. 부럽다 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는 왜 없을까? 라는 한숨으로 이어지고 그 숨을 다 뱉을 때쯤 우리는 묘한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못 가졌으니 진 거야. 맞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 졌다는 느낌처럼 참담한 기분은 없으니 부러워하지 않으면 패배도 없다. 그리고 보면 우리 사회는 확실히 경쟁 사회다. 이렇게 기어이 승자와 패자를 정해야만 마음이 편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번 진다. 응? 혹시 나만 지는 건가? 나는 이긴 적이 없다. 매일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에서 나는 상대적인 패배감을 느끼곤 한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빈곤해지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 정도야? 억울했다. 차라리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계속 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난 누구에게 지고 있는 걸까? 고민하는 내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됐고 열심히 사니까 그 정도라도 사는 거야. 아, 이런 고마운 사람. 맞는 말이다. 나처럼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정도.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내 위치를 따지면 중간 정도는 된다는 건가? 아니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다. 그래도 바닥은 아닌 걸로 해두자. 분명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내 마음은 격렬하게 열심히 살고 싶지가 않아졌다. 열심히 사니까 자꾸 승패를 따지게 된다.
나는 6년차 일러스트레이터다. 6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눈에 띄는 작품도 없는 무명 배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무명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무래도 수입일 것이다. 무명 배우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부업을 하듯 나 역시 부업으로 회사를 다녔다. 솔직히 부업이라고 하기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수입의 대부분이었고 일러스트로 돈을 벌기 전부터 회사를 다녔으므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부업으로 가끔 그림을 그리는 회사원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론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긴 백수 시절에서 막 탈출한 시점이었던 터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하나도 아니고 2가지 일을 할 수 있다니. 야호, 신난다.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투잡을 하고 있었고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나는 왜 남들처럼 한 가지 일만으론 먹고 살 수 없는 거지? 먼저 그림 그리는 일이 싫어졌다. 돈도 안 되는 일. 그림은 내게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 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가끔 그림 의뢰가 들어오지만 그마저도 귀찮게 느껴졌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내 시간을 뺏어간다고 생각했다. 빼앗기는 시간에 비해 월급이 부족한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림을 싫어하게 된 것도 다 회사 때문이었다.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에 독이 잔뜩 쌓인 걸까? 분명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다. 나는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열심히 달리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쟁에서 진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지는 기분은 더럽다.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먹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었다. 굳이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게 될 테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전철에 몸을 구겨놓고 1시간 넘게 달려 회사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만뒀다. 회사가 너무 싫어졌다거나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 퇴사한 것은 아니다. 초심을 찾으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냥 한 번쯤은 승패에 상관없이 살아보고 싶었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문제로부터 잠깐이나마 멀어지고 싶었달까? 요즘은 오후가 다 되어서야 일어난다. 대충 늦은 점심을 차려 먹고 빈둥빈둥 논다. 맥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가끔 아이디어를 끄적인다. 그러다 보면 금세 저녁이 되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경주에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그 경주를 기권한 기분이다. 경주에 참여하지 않으니 당연히 승리도 패배도 없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경주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경주의 타이틀은 무엇이었을까? 누가 돈 더 많이 버나 대회? 누가 먼저 내 집 장만하나 대회?
누가 먼저 성공하나 대회?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열심히였던 모양이다. 그만두길 잘했다. 지금의 나는 성적을 낼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경주 바깥의 사람이니까. 사람들도 그걸 눈치챘는지 그다지 내 성적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경쟁자가 아닌 것이다. 응? 이거 좋은 거 맞지? 좋거나 말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나 싶다. 가끔 너 그러다 큰일 나 라며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면 난 어떻게든 되겠죠 라며 웃어버린다. 그리고 이건 진심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케 세라세라. 내 열정은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 걸까? 우리 사회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참 좋아한다. 열정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 이름만 들어도 가슴에서 뭔가 뜨끈한 게 느껴지는 기분이다. 무언가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인 사람을 싫어할 리는 없다. 내가 사장이어도 열정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을 것이다. 이왕이면.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좋은 것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되어가는 지금의 현실은 뭔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열정 없인 이룰 수 있는 게 없다고. 열정에 관한 명언과 책들, 그리고 죽은 열정도 다시 살려준다는 강연이 넘쳐난다. 회사는 어떤가? 회사는 사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일에 열정을 쏟길 바란다. 우리의 회사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왜냐면 회사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정을 증명해야 한다. 야근으로 말이다. 정시에 퇴근하면 열정이 없는 거다. 그런데 회사는 성장하는데 왜 나의 월급은 성장하지 않는 걸까? 이런 쌍쌍바. 함께 성장한다고 하지 않았나? 세상이 열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열정이 안 보이면 불성실하다고 여긴다. 이처럼 열정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열정을 가지지 못하면 불리하고 불안하다. 없는 열정을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싶어진다. 수많은 열정 콘텐츠가 주목받는 이유다. 제 일에 열정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고민인데 나는 이런 고민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뭐랄까, 눈앞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 저는 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달까?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일에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거다. 열정은 애정을 기반한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니 당연히 열정도 없다. 열정 콘텐츠로 반짝 의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약발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강요로 만들어진 열정은 대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많다. 열정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강요로 만들어질 수 없다. 열정은 사랑이다. 그 일을 사랑하는 것에서 열정은 시작된다. 물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 내 생각에 열정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열정 같은 거 없어도
우리는 일만 잘한다. 정말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 열정까지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하다 싶다. 안 생기는 열정을 억지로 만드는 건 스트레스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던 일을 하면 된다. 언젠가 열정은 저절로 생긴다. 지금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열정을 쏟으면 된다. 열정이 생기는 일을 찾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돈은 많이 줄 수 없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아무래도 이 바닥은 경험이 자산이니까. 못하겠다고? 넌 열정이 없는 거네. 열정페이다. 돈을 안 주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실컷 부려먹으려는 속셈이다. 속이 빤히 보이는 이야기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 아무래도 사랑은 늘 눈을 멀게 만드니까. 더 좋아하는 쪽이 지는 게 사랑의 공식이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라고 강요하고 그 열정을 약점 잡아 이용하고 착취한다. 그래서 열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건 위험하다. 이런 세상이라면 차라리 열정이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열정은 좋은 거다. 나를 위해 쓰기만 한다면 말이다.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을 쏟고 있다면 그 열정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남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알기론 열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생기는 것도 오래가는 것도 아니다. 열정을 막 쥐어짜내서도 아무데나 쏟아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정도 닳는다. 함부로 쓰다 보면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게 된다. 언젠가는 열정을 쏟을 일이 찾아올 테고 그때를 위해서 열정을 아껴야 한다. 그러니 억지로 열정을 가지려 애쓰지 말자. 그리고 내 열정은 내가 알아서 하게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강요하지 말고 뺏어가지 좀 마라. 좀. 에필로그. 삶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 가죽공예를 몇 개월 배운 적이 있다. 처음에는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신기해서 마냥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과정이 익숙해지자 귀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 본드칠 너무 싫다. 이거 봐, 손에 막 묻잖아. 마감제 바르는 거 너무 귀찮아. 이거 미싱으로 박으면 1분도 안 걸릴 텐데 지금 몇 시간째 손바느질이냐. 이 시간 이 돈을 들여서 이걸 만드느니 차라리 사는 게 낫겠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야. 귀찮은 과정들을 뿅 건너뛰고 짠하고 바로 결과물이 나오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점점 흥미를 잃어가다 가죽공예를 그만두었다. 얼마 전 친구와 가죽공예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느낀 불만들을 이야기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게 진짜 재밌는 건데. 그의 말은 이랬다. 돈을 주고 사면 간편하지만 직접 만드는 이유는 결과물뿐 아니라 과정을 즐기려고 하는 거라고. 귀찮을 수도 있는 과정에 집중하며 잡생각 없이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만 결국은 끝을 맺는 희열이 진정한 재미라는 말이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현자를 만날 줄이야.
그랬다. 나는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 나도 몰입하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런 걸 하나도 즐기지 못했을까? 솔직히 나는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다. 얼마나 빨리, 편하게, 싸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느냐와 같은 경제적 관점으로만 봤으니 당연히 과정이 재미있을 리 없었다. 아, 단순히 가죽공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인생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가? 나는 항상 다른 이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했다. 이렇게나 멋진 그림을 그리다니. 어떻게 이런 완벽한 소설을 쓸 수가 있지? 저 사람이 가진 명성이 부러워.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을 흉내내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들이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걸려 만들어낸 결과를 바로 얻으려 했으니 잘 될 리가 없었다. 마음은 항상 조급했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난 재능이 없나 봐 라는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기 일쑤였다. 무언가를 하면서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고 과정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시간 정도로만 생각했다. 과정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다. 그러니 쉽게 지칠 수밖에. 재미없는 걸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나는 항상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를 바로 얻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과정 없인 결과도 없다. 그리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과정이 괴롭고 힘들다. 꼭 좋은 결과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취향과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싫은 걸 참고 해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힘들다. 그건 견디는 삶이니까. 같은 일도 이왕이면 열심히보다는 재밌게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거라고 말하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려나? 흔하고 오글거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명언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다. 꼭 누굴 이기고 싶어서 즐기는 건 아니다.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은 거다. 누굴 이기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절대로 즐길 수 없을걸? 아무튼 이제 열심히 사는 인생은 끝이다. 견디는 삶은 충분히 살았다. 지금부터의 삶은 결과를 위해 견디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뿅 하고 건너뛰고 싶은 시간이 아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어느덧 잊고 있던 재미가 살아난다.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나? 빨리 완성하고 싶은 조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귀찮기만 했던 바느질이
좀 더 길게 계속되길 바라는 지금의 나. 아직 아무것도 완성한 것은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지금 제대로 즐기고 있다. 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에세이 책 어떠셨나요? 저는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아, 맞아. 나도 열심히 살 때 저런 감정이었는데, 아, 맞아.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라고 공감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열심히 사는데 너무 지치거나 아니면 조금은 좀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